자, 이제 안철수의 국민의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철수의 행위가 좀 도를 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분당이 도를 넘는 행위래. 도를 넘어놓고 네가 도를 넘는다고 바로 그런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분당하게끔 만들어 놓고 야, 니들이 분당하는 건 좀 심하잖아. 사적으로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캐릭터들이 가끔씩 있죠. 모든 원인 제공을 다 해놓고 상대방이 뭔가 행동을 옮기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는 훨씬 심하게 해놓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선 특히나 이제 합당 반대파들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하는 게 사실은 자멸행위다. 누구나 다 봤듯이 보수로 넘어가려는 이제 아예 당 자체 정체성이 바뀌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뭐 반문재인해서 뭐 자기 국회의원직 유지하겠다고 탈당해 나가가지고 호남에서 당선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평생에 쌓아뒀던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을 어느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는 게 안철수잖아요. 근데 분당은 도를 넘는 행위다고 말하는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이 마인드가. 햇빛 정신은 계승하겠다.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통합하지만 햇빛 정신은 계승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승민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승민은 철저하게 반공 사상이 물들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합의도 안 되고 지 혼자서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나는 식당에 들어갔지만 밥은 먹지 않겠다. 뭐 이런 거. 나는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이런 방식인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납득을 하기 힘든 거죠. 그 안철수는 뭔가 좀 마인드가 정치에는 아주 부적합한 부적응자로 보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리 야수님이 검찰에 들어가서 왜 그 거짓말하는 과정 속에 멘탈이 붕괴되는 뭐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표를 위해서 평화통일이네 뭐네 이런 이야기를 해. 그 DJ의 정신은 계승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상대방 파트너가 북한에는 굉장히 강경파잖아요. 수구 꼴통 중에도 그런 꼴통이 없는 사람하고 이렇게 합당을 하면서도 자기가 했던 말들은 사실 하나하나씩 뒤집히고 있거든요. 처음에 합당하기 전에요. 그게 처음에 이게 노골화 됐을 때 합당 안 하겠다 그랬었어요. 자기가 했던 말들을 계속 뒤집고 있어요. 몇 개월만 지나면 지금 나경원이 갖고 있는 스탠스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간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왜 안철수가 국민의당 대표로 대선 패배 후에 일찌감치 뛰어들었을 때 그 대표 선거에 그때 뭐라 그랬어요. 당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내가 당대표 되면 당 지지율을 올려놓겠다 그랬잖아요. 안 올라가 더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수개월 동안에 망가지는 과정들을 보면 무서울 정도예요. 이런 정도 말은 못하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분당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안철수 이분이 정말 이상해요. 논리적인 사고를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 본인의 이야기를 보면 합당의 동기가 3가지가 나와요. 본인들이 합당을 하려고 하는 동기 3가지. 첫 번째가 더 크고 강력한 중도개혁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 두 번째는 제대로 된 야당이 되기 위한 것. 세 번째는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3가지를 내놓거든요. 정말 이거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자기가 합당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논지로 내놓을 수 있는 말들이 아닌데 어떻게 이것을 내놓을 수 있는지. 호남 의원들이 다 반대하고 호남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 합당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이유가 들어가 있고 제대로 된 야당. 그리고 제대로 된 야당이 그러면 바른정당이 하고 있는 스탠스가 제대로 된 야당이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국민의당은 제대로 된 야당을 안 하고 있다.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은 바른정당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형용모순에 빠져 있는지 논리가 비논리로 점철이 돼 있고 이 비논리를 논리로 포장해서 지금 애써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안철수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앞뒤가 안 되는지. 들으면 안 돼요. 왜요? 계속 그렇게 놔둬야지. 일종의 이게 이제 오기 정치. 네. 계속 오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그런 식으로 스텝이 꼬여. 말하는 게. 탈당하게끔 사람들이 막 분당하게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버렸잖아. 법도 계속 거쳐. 당 운영에 있어가지고 완전 독재를 지금 시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놓고도 자기 당 구성원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이 안철수 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합당 반대파들 입장에서는 더 빡이 도는 거죠. 대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 새끼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런 분위기까지 가버리는 정말 그 새로운 유형의 독재자의 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비례대표들 중에 놔줘야 된다.
출당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치적으로 지향점이 다르면 그 신사답게 깔끔하게 이렇게 갈라서서 자기만의 세력을 형성해서 다시 정치 세력으로서 서로 부딪힐 수 있도록 신사답게 보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유독 안철수만 지저분하게 다 쥐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뭐 국민의 뜻이니까 비례대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래. 그러니까 이거 다 내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른정당과 합당한다는 명분이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지향점도 아니고 정치를 하기 위함도 아니고 사실은 이게 자기의 지분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수작질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짓들을 보면 아까 오기의 정치라고 그랬는데 그거 표준어고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거 오가지 핀다 그래요. 오가지. 네. 땡깡. 그렇지. 땡깡 네, 피는 정말 저열해요. 안철수는 볼수록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이렇게 못 따라갈 수도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배어 나오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합당 반대파들이 신당 만들겠다고 나와서 지금 예. 28일 날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대회가 열린대요. 그러면은 국민의당 당적 갖고는 못하죠. 예. 그때부터 탈당이 탈당해야죠. 시작되는 예, 거고. 이 사람도 이렇게 막 스피디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이제 결국은 지방선거 때문인데 1월 달에 당 준비해가지고 2월 달 막 속전속결로 해서 당 하나 만들고 스스로들이 이제 3월 달부터 시작되는 어떤 그 각 당의 지방선거 공천을 서로 이제 하는 부분들이겠죠. 어쨌건 그 안철수가 갖고 있는 그 이걸 상식 이하라고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이분들이 지금 거론되는 당명 한번 보겠습니다. 개혁평화당. 개평당. 개평당 딱 네, 그 똑같은 좋네요. 거 생각했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다음 민주평화당, 햇볕당, 국민 속으로당. 국민 속으로다. 아이씨. 이거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거 방송 듣고 표절한 거 아니에요? 새가 날아든 당. 예. 이거 국민 속으로당은 국민 속인당 뭐 이렇게 이제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딱이네요. 실제로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더불어민주당 당명은 사실 혁명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입에 오르니까 괜찮죠. 네. 더민주 어, 하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네. 좀 다소 긴 길이도 그냥 무리 없이 소화가 되는 네. 입에 잘 오르는 느낌인데 개짜는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아,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나는 안철수를 깨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개짜가 들어가는 당 이름은 항상 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안 돼요. 뭐 개혁 보수신당, 개보신당이었고요 저번에. 개신당. 개짜 들어가는 건 절대 안 돼. 예. 어. 개짜는 여기서도 개평 바로 나오는 것처럼 안 되고. 민주평화당도 이거 민평. 이거 약간 민주당 쪽의 냄새가 나서 좀 이거 본인들도 싫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박지원 전 대표 의원이 한 말. 해당 행위를 한 것은 안철수 대표이고 불법 행위를 한 것도 안철수다. 만약 박지원의 해당 행위로 본다면 당장 제면시켜주면 대단히 영광스럽겠다. 이런 것도 괜찮지. 출당시켜주는 거예요. 예. 지금 실제로 한 17명 정도가 대놓고 안철수를 반대하고 있고 예. 거기에 이제 간당간당 하신 분들이 있고 중립파 있고 또 말하지 않는 뭐 비례의원들 비례대표 있고. 중에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봐요. 나 좀 그렇죠. 출당시켜주지 하는 이상돈 의원 같은 사람.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자기 이제 학교 때 무슨 뭐 지인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학교 때 초학생회장 했던 사람이 하나 있대요. 자기 학교에. 근데 이 사람이 국민의당에 들어가 있다고. 근데 만약에 안철수의 지금 노선을 그대로 따라가면요. 자유한국당과 크게 다를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뭐 반문재인 기치 내걸고 당을 분당해 나갔지만 그 당에 주로 따라간 사람들은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어떤 인맥으로 이렇게 그 당으로 간 건데 송두리째 그 사람들의 인생 자체에 이념이 바뀌는 상태가 와요. 이런 정도 되면은 안철수는 그 이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념이 뭐가 중요해? 이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의 실용주의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뭐 용어를 이렇게 오용하는 건 좀 미안한 일이지만 그래서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에 와서 내가 느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영화 1987도 보고 등등의 상황들을 보면 이념은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그 이념이라는 게 보수와 진보로서의 그런 이념이 아니고 사실은 가치관인 거예요. 내 가치관이 확실히 지금 민주 진보 진영의 사람들과 보수 진영의 사람들은 달라요.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예.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사회를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달라요. 예.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만큼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 상황들이 완전히 바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태도라는 게 정말 그게 철학적 행위로 드러난다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1987의 그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인 배은심 여사님이 지금 민주화 운동 유가족 협의회 대표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민주화 운동 유가족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협회 자체에.
그 어르신들이 항상 뭐 이렇게 고스톱을 치면서도 싸우고 밥 먹으면서도 뭐 티격태격 싸우고 막 항상 토론과 이렇게 다툼이 잦은 곳이지만 딱 하나 일치 단결하는 게 약자가 핍박받고 있다 그러면은 시간과 장소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출동합니다. 어르신들이.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민주주의다, 무슨 뭐 정치 철학이다, 뭐 사회 의식이다 이런 것들이 다 좋지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원칙이 있을 때 그게 행위로서도 어떤 말로도 드러난다고 하거든요, 의식이. 그렇게 보는데 안철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지금 당장에 도움이 되는 말이라면 아무거나 다 끌어다 쓰다가 지금은 심지어 바른정당, 새누리당에서 뛰쳐나온 그 쓰레기당하고도 자기한테 지금 당장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도움이 된다면 가져다 쓰겠다고 가져가는 거잖아요. 너무 저열해, 진짜. 그러니까 가치관이라는 게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안철수 머리에 가치관은 딱 하나 있었어요. 내용이 아니고 단어 딱 새정치. 새정치가 뭔지는 잘 몰라. 기존에 있던 것만 다 거부하면 돼. 국회 의석도 막 줄이면 되고 그게 새정치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봤죠. 최저임금 관련한 안철수의 발언. 왜?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안 내면은 노동조합이 생기면 안 된다는 마인드는 삼성과 똑같고. 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청와대가 장하성 정책실장 등 중심으로 해서 최저임금 관련한 아젠다 띄우기를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처럼 막 그 자갈자갈에서도 최저임금 이야기 막 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안철수 마인드면 여지없는 이명박 판박이에요. 그 마인드면. 예. 나중에 뭐 겁난다 진짜. 미리 들통났기 때문에 망정이지. 또 안철수 이제 뭐 부인이 이제 국정원 특활비 갖다 쓰고 그랬을 뻔했잖아.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만약에 정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만에 하나 안철수가 다시 대선에 후보로 나온다면, 안내배 주가 관련한 의혹들이 정말 미친 듯이 터져 나올 거예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래나 저래나. 사실 이게 바른당과 국민의당의 안철수 계보가 합당을 한다는 거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면 지금 바른정당, 바른당은 그러니까 이혼한 상태고요. 자유당하고. 국민의당은 이제 이혼해서 재혼을 해야 되는데 데리고 갈 자식들을 고르는 중인 거야.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앵벌이 시킬 수 있는 자식만 데리고 가고 싶어가지고. 안철수 말대로 국민의당이 지금 뭐 가슴으로 나왔다 이거. 그래서 낳은 자식들 중에 앵벌이 시킬 수 있는 득되는 자식들만 데리고 가려고 지금 고르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재혼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지, 눈 맞아서. 원래 이혼보다 재혼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걸 왜 해, 근데 재혼을. 근데 이렇게 되는 원인이 하나 있죠. 선거 때문인데 하나는 지방선거, 하나는 국회의원 선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방선거가 아니고 내가 호남 지역 기반이 없어 아예 그중 국회의원들은 예. 그 사람들은 안철수 따라가는 거예요. 지방선거에 관련해서. 근데 총선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총선이 너무 멀리 남았기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사람들이 안철수와의 어떤 의리 같은 거랄까 어떤 자기를 챙겨준 어떤 지분 이런 것들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도 꽤 있을 거라고 보니까 총선을 바로 눈앞에 두고 만약에 이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안철수 따라갈 사람들 저는 한두 명 정도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맞죠? 근데 안철수 대표는 뭐 내일 당무위원회 열어서 이 합당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징계할 계획이 있는 모양이던데 맞습니까? 상당히 무리한 발상이고요. 사실은 이제 뭐 장당하려면 나가서 하라 그런 얘기를 안 대표가 하던데요. 예. 똑같이 돌려주고 싶은 말이지요. 사실 안 대표는 지금 정체성의 변질을 소속 의원들에게 강요하는 거거든요. 예. 아니 자신이 보수 신당을 하려면 나가서 하는 것이 맞지. 왜 멀쩡하게 있는 의원들 의원총회에 나타나지도 못하잖아요. 의원총회에 도 못 나오는 대표로서 어떻게 의원을 징계한다고 합니까? 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론에 호남 민심 르포 이런 거 보면 독단과 구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요즘 보여주는 그런 행태는 좀 이성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분명히 일각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존재가 우리 국회에 지금 3분의 1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면서 개혁의 모든 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대체하는 제1야당으로 크기 위해서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쳐갖고서 한번 제대로 경쟁해보는 거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무리하게 합당을 추진할 때 내세운 게 외연 확장이었어요. 외연을 확대해서 지방선거에 이겨야 살아남는다. 근데 그 말이 쏙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39석짜리 제3당이 합쳐가지고 39석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29석도 안 되고 뭐 19석이 될지도 모르는데 예. 이제 외연 확장이라는 말이 허구니까 그러면 결국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다고 보는 거죠. 다른 데는 어디냐. 즉 이쪽 진영에서 저쪽 진영으로 개혁 진영에서 이제 보수 진영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 유승민 대표가 손을 잡은 거거든요. 예. 삼척동자도 그 본질을 뚫어봅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예. 굳이 이렇게 또 합당 선언문에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말한 호남을 버리고 와라. 그리고 햇볕 정책 버리고 와라 하는 것이 합당 선언문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개혁 진영에서 보수 진영으로 넘어가면 보수 진영의 대표가 돼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게 아마 안철수 대표의 생각일까요? 본인이 아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잘못 판단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잘 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하. 말하자면 이제 본인의 본색을 드러냈기 때문에 예. 차라리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그리고 본인도 마음 편하게 유승민 대표와 손잡고 보수 세력을 재건하는 역할을 하면 그것이 아마 정치인 안철수로서 보다 바람직한 역할이 아니겠느냐. 예. 옷도 맞지 않는데 그동안 중도 개혁주의를 하겠다고 또 합리적 진보 세력과 함께 양날개로 가겠다고 한 것들이 다 허구였다 하는 얘기죠. 네. 앞으로 창당될 이른바 개혁신당, 이제 며칠 있으면 아마 당명도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 당은 그러면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됩니까? 더불어민주당과는 개혁에선 경쟁하고, 그러나 딱 하나는 받아내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촛불 혁명의 요구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라는 겁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당제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당제가 국민의 요구입니다. 민심의 압도적 지지를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소리 약한 사람들도 제도권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대표가. 그렇게 해서 다당제를 만들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고 그래서 개혁에 관해서는 전면적으로 협력하되 견인하되 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만들어내서 다당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개혁신당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반공 사상이 물들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합의도 안 되고 지 혼자서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나는 식당에 들어갔지만 밥은 먹지 않겠다. 뭐 이런 거. 나는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이런 방식인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납득을 하기 힘든 거죠. 그 안철수는 뭔가 좀 마인드가 정치에는 아주 부적합한 부적응자로 보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리 야수님이 검찰에 들어가서의 그 거짓말하는 과정 속에 멘탈이 붕괴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표를 위해서 평화통일이네 뭐네 이런 이야기를 해. 그 DJ의 정신은 계승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상대방 파트너가 북한에는 굉장히 강경파잖아요. 예. 수구 꼴통 중에도 그런 꼴통이 없는 사람하고 이렇게 합당을 하면서도 자기가 했던 말들은 사실 하나하나씩 뒤집히고 있거든요. 처음에 합당하기 전에요. 그게 처음에 이게 노골화 됐을 때 합당 안 하겠다 그랬었어요. 자기가 했던 말들을 계속 뒤집고 있어요. 몇 개월만 지나면 지금 나경원이 갖고 있는 스탠스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건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왜 안철수가 국민의당 대표로 대선 패배 후에 일찌감치 뛰어들었을 때 그 대표 선거에 그때 뭐라 그랬어요. 당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내가 당대표 되면 당 지지율 올려놓겠다 그랬잖아요. 안 올라가 더 떨어졌어.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수개월 동안에 망가지는 과정들을 보면 무서울 정도예요. 이런 정도 말은 못하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분당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안철수 이분이 정말 이상해요. 논리적인 사고를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 본인의 이야기를 보면 합당의 동기가 세 가지가 나와요. 본인들이 합당을 하려고 하는 동기 세 가지. 첫 번째가 더 크고 강력한 중도개혁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 두 번째는 제대로 된 야당이 되기 위한 것. 세 번째는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내놓거든요. 정말 이거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자기가 합당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논지로 내놓을 수 있는 말들이 아닌데 어떻게 이것을 내놓을 수 있는지. 호남 의원들이 다 반대하고 호남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 합당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이유가 들어가 있고
제대로 된 야당, 그리고 제대로 된 야당이 그러면 바른정당이 하고 있는 스탠스. 자, 이제 안철수의 국민의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철수의 행위가 좀 도를 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분당이 도를 넘는 행위래. 도를 넘어놓고 네가 도를 넘는다고 바로 그런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분당하게끔 만들어 놓고 야, 니들이 분당하는 건 좀 심하잖아. 사적으로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캐릭터들이 가끔씩 있죠. 모든 원인 제공을 다 해놓고 상대방이 뭔가 행동을 옮기려고 하면 예. 거기에 대해서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는 훨씬 심하게 해놓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선 특히나 이제 합당 반대파들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하는 게 사실은 자멸행위다. 누구나 다 봤듯이 보수로 넘어가려는 이제 아예 당 자체 정체성이 예. 바뀌는 거잖아요. 예. 국회의원들 아무리 뭐 반문재인해서 뭐 자기 국회의원직 유지하겠다고 탈당해 나가가지고 호남에서 당선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평생에 쌓아두었던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을 어느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는 게 안철수잖아요. 근데 분당은 도를 넘는 행위다고 말하는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이 마인드가. 햇빛 정신은 계승하겠다.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통합하지만 햇빛 정신은 계승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승민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승민은 줘야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치적으로 지향점이 다르면 그 신사답게 깔끔하게 이렇게 갈라서서 자기만의 세력을 형성해서 다시 정치 세력으로서 서로 부딪힐 수 있도록 신사답게 보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유독 안철수만 지저분하게 다 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뭐 국민의 뜻이니까 비례대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래. 그러니까 이거 다 내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른정당과 합당한다는 명분이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지향점도 아니고 정치를 하기 위함도 아니고 사실은 이게 자기의 지분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수작질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짓들을 보면 아까 오기의 정치라고 그랬는데 그거 표준어고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거 오가지 핀다 그래요. 오가지. 네. 땡깡. 그렇지. 땡깡 네, 피는 정말 저열해요. 안철수는 볼수록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이렇게 못 따라갈 수도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배어 나오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합당 반대파들이 신당 만들겠다고 나와서 지금 예. 28일날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대회가 열린대요. 그러면은 국민의당 당적 갖고는 못하죠. 예. 그때부터 탈당이 시작되는 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야당이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국민의당은 제대로 된 야당을 안 하고 있다.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은 바른정당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형용모순에 빠져 있는지 논리가 비논리로 점철이 돼 있고 이 비논리를 논리로 포장해서 지금 애써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안철수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앞뒤가 안 되는지. 들으면 안 돼요. 예. 왜요? 계속 그렇게 놔둬야지. 일종의 이게 이제 오기 정치. 네. 계속 오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그런 식으로 스텝이 꼬여. 말하는 게. 예. 탈당하게끔 사람들이 막 분당하게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버렸잖아. 법도 계속 거쳐. 예. 당 운영에 있어가지고 완전 독재를 지금 시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놓고도 자기 당 구성원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이 안철수 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합당 반대파들 입장에서는 더 빡이 도는 거죠. 대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 새끼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런 분위기까지 가버리는 정말 그 새로운 유형의 독재자의 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비례대표들 중에 놔줘야 된다. 출당시켜